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생각 정리를 하는 김에 이런저런 기사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다룰 만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거진 바이 코인텔레그래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한 어떤 잡지 기사 이런 의미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슈퍼마리오가 보이고 쿠퍼 이거 보시면은 보네입 저기도 있죠. BAYC 여러가지 어떤 게임 쪽 기사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보시죠. 자, 여기 제 말이 맞았네요. 2023년은 블록체인 게임의 성패를 가르는 해입니다. 이 논문은 암호화 게임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분명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이며 플레이 가능성은 아직 전통적인 게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많이 했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잘 나가는 게임들 정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배틀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옛날 게임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게임들을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블록체인 게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게임들 정말 여러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게임을 혹시 해보신 분, 그 게임들이 현재 어떤 블록체인 게임이 아닌 그런 다른 어떤 그냥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만큼의 퀄리티를 혹시 따라갔나요? 절대 아니죠. 따라가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떤 블록체인의 그 업자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런 게임의 어떤 그 연관성, 그런 상호 운용성을 아직 연결을 못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록체인의 경제 생태계 그리고 그것과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게임의 영역을 연결짓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핵심 포인트 뭘까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단계에 진입을 했던 초기 투자자들은 결국에 빛을 발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혹시 핵심 포인트 혹시 이해하신 분 미소 한번 지으시면 됩니다. 자, 2023년에는 마침내 암호화폐 게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이전에 플레이 투 얼링사랑 엑시 인피니트가 인기를 잃고 출혈하는 플레이어와 함께 징후가 혼합되어 있으며 주류 게이머는 웹3 게임에 여전히 플레이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그런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웹3 그 블록체인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열리게 되기만 한다면 말 다 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밝은 점은 일루비움과 같은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AAA 게임이 마침내 웹3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3 게임이 2022년에 45억 달러를 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폭주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19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들과 비교해서 웹3 게임이 45억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폭주를 한 점이죠. 분명한 거는 메타버스 프로젝트하고 웹3 게임 프로젝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메타버스 쪽은 물론 게임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웹3 게임하고 어떤 100% 일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어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이런 쪽과 이제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쪽이고 웹3 게임 자체는 블록체인과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서의 경제 생태계를 일으켜서 게임이 주가 된 어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그런 생활 위주가 아닌 게임 위주가 된 그런 프로젝트죠. 논문은 암호화 게임에 대해 설득력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분명합니다. 토크노믹스는 게이머를 게임에 몰입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경험을 방해합니까? 자, 토크노믹스가 어떤 게임에 몰입을 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할까요?
블록체인 게임 업계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제가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들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요.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 게임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과 연결되려면 일단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2021년에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있었죠. 그때 쌀먹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코인을 채굴을 하면, 게임에서 채굴을 하면 그걸 다 갖다 팔아버리는 경제 생태계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재밌다기보다 목적 자체가 이제 돈을 벌어서 그냥 현실에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제 생태계 유지가 안 되고, 게임과 어떤 게임을 도대체 그럼 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게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게임은 성공할 수가 없죠, 절대로.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레나우드는 첫 번째 큰 승리 6개월 동안 폭발하거나 파열되지 않은 토키노믹스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게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웹2에서 웹3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대행사 인비저블 노스가 매거진에 전합니다. 저도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 첫 번째 승리를 누가 하느냐, 6개월 동안 폭발하거나 파열되지 않은 토크맥스 사용하는 게임에서 나올 거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머쥐는 자가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 게임에서 사실상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폭발적인 성공을 한 게임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첫 번째 성공하는 게임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항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퍼스트 무버가 먹는 파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유튜브 뭐 다들 보시죠? 제 지금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유튜브 이후에 동영상을 이렇게 운용하고 개개인들이 업로드를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과연 지금 뭐 그런 후속 프로젝트들이 유튜브를 혹시 이겼나요? 절대 아니죠. 전체 어떤 영상 플랫폼 그 파이 중에 유튜브가 차지하는 파이가 거의 뭐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파이를 잡아먹고 있죠. 그 이유는 퍼스트 무버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큰지를 이 전통적인 산업군에서도 어떤 신생 산업군을 다 떠나가지고 그냥 공통의 원리인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발명을 했던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그 파이를 많이 차지한다. 물론 후속 프로젝트들도 파이를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차별점 있는 다른 요소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강점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또 개발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난이도, 진입 장벽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 파이를 먹었던 그 퍼스트 무버의 그 진입 장벽보다 훨씬 더 높은 진입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런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조금 작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프는 손쉬운 온보딩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한 많은 약속을 보여주었지만 나쁜 경제성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마찰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게임 모델이 있으면 막대한 후속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한 번에 큰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저는 AA 타이틀보다 캔디 크래시처럼 보이는 단순한 모바일 게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일단은 AA 타이틀을 받은 일루비움 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어떤 업계에서 인정을 많이 해주죠. 근데 캔디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적인 게 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나쁜 경제성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경제성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경제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인 홀더들이 어느 정도 코인을 홀딩하고 채굴을 했었을 때 그걸 바로 갖다 내다 팔지 않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루비온 게임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아바타가 좀 생각나긴 해요. 전체적인 그래픽 자체가. 나중에 이 게임을 했었을 때 진짜 엄청난 뭐랄까요? 즐거움을 선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게 일단은 우리가 흔히 지금 최근에 아바타 2가 지금 영화가 나왔는데, 아바타가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요, 좀 이런 어떤 메타버스 상의 약간 그런 쪽하고는 좀 연관을 지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비슷한 어떤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 약간, 근데 좀 현실 세계를 연결지었다는 부분은 맞는데 정신을 옮겨간 부분이죠, 아바타로. 그런 부분은 또 좀 연관 지으면서 한번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은 한번 봐보시면 재밌어요, 아바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성공은 어렵습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파이 부분에 미래가 밝다고 믿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이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2022년 46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657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나빅과 비트크래프트 벤처스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 2025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예측 그럴듯합니까? 아마도 누구누구에 따르면 게임파이는 2022년 전체 D앱 활동의 4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의 게이머가 있으며 그중 절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모바일 게임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을 위한 대규모 온보딩이 직면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토크노믹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성장 규모는 엄청나요. 2022년 46억 달러에서 2027년 657억 달러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인데,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신재생에너지 사업군도 보면 뭐 한 2050년까지 이렇게 길게 텀을 잡고 어떤 성장 그런 파일을 그리던데, 이런 게임 산업군의 엔터 산업군의 10배가 넘는 거의 한 15배네요. 보니까 15배 가까이 5년 만에 15배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분도 약간 의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추출해야 되는 거 하나 뭔가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한 거죠. 이렇게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바로 기회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은 이런 시장 자체가 결국에 돌이켜 봤었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돌아봤을 때, 이게 바로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돈이 되는, 그리고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얘기를 하죠. 분명히 토크노믹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임을 수익하고 수익 마진을 늘리기 위한 사기 또는 이기적인 노력으로 인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상대적인 성공 이외, 이 게임 두 개의 게임 이외에 성공 암호화 게임 핀업 성공 사례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인을 채굴하면 그것을 거의 대부분 다 갖다 팝니다. 지금까지 토크노믹스는 그래왔어요, 사실. 왜냐면 게임이 재밌다기보다 목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이 재밌고 토크노믹스가 잘 유지가 된다면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소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물론 축적도 하고 우린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경제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요. 자, 그러면 승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다면 현재 게임파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게임이 가장 성공적일까요? 인디게임의 경우 청중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는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소규모 퍼블리셔는 또한 플레이어 소유 또는 상호 운영 가능한 게임 경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현재 모든 것을 소유하여 큰 돈을 버는 대형 스튜디오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디게임의 경우 청중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는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기회, 뭔가 금전적인 거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대형 스튜디오의 이익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여 큰 돈을 버는 대형 스튜디오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퍼블리셔는 플레이어 소유 또는 상호 운용 가능한 게임 경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소규모 게임들, 엄청난 대규모 게임이 아닌 소규모 게임들, 아까 위에서 얘기한 뭐 캔디 크러쉬 같은 소규모 게임들이 결국에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왜냐면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튜디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개인들에게 분산을 시키는 그런 게임들이 결국에는 게임 경제를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경제가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게임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모집하는 게임 스튜디오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이거 혹시 그림 그려주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투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게임 스튜디오 종합 엔터사로 나아가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던데, 갈라게임즈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미래는 밝아 보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 제작은 매우 어렵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암호회사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임을 만드는 블록체인 회사는 멍청합니다. 게임 디자인은 매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라고 합니다. 게임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 생태계를 거기에 도입시키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난이도가 작용을 한다. 왜냐면 게임과는 별도로 현실 생활과 이용자의 어떤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는 하나의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 마진을 남겨서 이윤을 추구를 하죠. 그로 인해서 경제를 굴러가게 하고 내 지갑으로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돈을 소비를 하고 원화, 달러 이런 각국의 다른 어떤 화폐들을 가지고 이제 내 지갑 속에서 보관을 하고 또 주식을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생태계 자체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요소는 분명히 아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1부는 요 정도에서 끊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기사가 상당히 기네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이쪽 게임파이 분야가 사실 뭐 글쎄요. 이거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상당한 금액 이상으로 오르고 난 다음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물론 저보다 연장자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글쎄요. 게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시면서 자랐나요? 아니죠. 우리 저보다 연장자분들은 게임을 한다기보다 어떤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몇 년 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10년 내에 억 단위가 넘어갔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MZ 세대들이 이제 중년층이라고 해야 돼. 중년층이 맞을 것 같은데 중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바뀔 겁니다. 분명히 게임을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30, 뭐 나이 40 먹은 분들이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애들이나 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입니다. 제 말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30살 먹은 분들 그리고 40살 먹은 분들 요즘 좀 혁신적인 그런 기업에서는 회식을 하면 뭐 저녁 어디 맛있는 데서 먹고 PC방으로 갑니다. 회식을 하러. 게임을 하죠. 회식이 게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연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세대들이 중년 장년층이 됐었을 때 게임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마 매우 클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